만약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난다면 그때 나는 누구와 사랑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조선시대에 태어난 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지금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난다면 이란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그때 영상에서 고른 번호를 똑같이 골라주시고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분은 지금 고른 번호를 그 영상과 맞춰주시면 돼요. 두 영상 모두 어느 것 먼저 봐도 크게 상관없는 영상이니까요. 마음에 드는 것부터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추천은 저번 영상부터 보시고 이 영상을 보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당신조차 모르는 당신이 살던 조선시대에 당신과 운명의 그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당신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신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랑에는 항상 힘든 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얻는 사랑은 당신에게는 흥미가 되지 못했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랑이 멀고 험해서 길에 들어서자마자 지레 포기하고 돌아섰다면 당신은 험한 길을 보면 그 길 끝에 무언가 대단히 가치 있는 것들이 잠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왕의 탄신일날이었습니다. 당신은 전국에서 불려온 다른 광대들과 함께 수도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피리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다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담 너머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연한 날이 아니면 몇 겹의 담 속에 있는 인물이었겠지만 그날은 어쩐지 밖으로 좀 나오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담 너머를 들여다보며 담 밖의 세상을 궁금해했습니다.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노래와 같아서 당신은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나무 위로 기어올라 흘끔 들여다보자 그곳에는 아주 정숙한 어떤 여인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겹겹으로 싼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리는 시선에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어떻게든 해내는 인물 같았죠. 여인과 당신의 눈이 마주치자 여인은 놀란 것 같았지만 당신은 말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험한 길 너머 그 길 끝에 당신이 꼭 가지고 싶었던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이 높은 담장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담을 넘는다면 당신은 그날로 잡혀가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은 담을 넘는 대신 나무 위에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담장 너머 여인에게 닿았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닿을 때까지 피리를 불고 또 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오는 소식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때로는 서신 하나, 때로는 그저 조그만 선물 같은 것들. 하지만 둘의 연락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야 함에도 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요새 무슨 일이 있냐고요. 당신은 그녀와 자신을 위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인 노력만큼 인색하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고통 끝에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둘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내온 서신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에는 겪어야 할 것들이 많네요. 그리고 우리 사랑에는 인내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요. 당신은 그녀를 위해 피리를 불고 또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일이 생겼습니다.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왕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다 해야 했습니다만 비는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이 생각했습니다. 먼 옛날 중국의 고사처럼 태양을 쏴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을 감동시킬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여인이 왕에게 감히 여쭈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아주 훌륭한 광대 악공이 있는데 그 사람의 노랫소리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왕은 코웃음 쳤습니다만 갈수록 나라는 말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은 많은 광대를 불러 하늘을 감동시키는 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도 있었습니다. 당신과 많은 광대들, 악공들, 기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춤과 노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중에서도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다음 날 하늘에서 기적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여인에게 소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1년에 한 번 이날 악공들의 노래를 궁궐의 여인들이 나아가 듣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당신은 훌륭한 악공으로서 광대로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마을에서 쫓겨나 떠돌이처럼 살던 당신은 어느 정도 이름도 얻고 명성은 얻을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에 딱 하루 그날만큼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그간 쌓았던 마음의 이야기들을 눈빛으로 나누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당신조차 모르는 당신이 살던 조선시대에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이야기는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듯이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당신에게 사랑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당신에게 사랑은 고통이었고 희생이었고 어쩐지 이루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전생애에서 사랑은 수없이 당신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놓을 수 없는, 어쩌면 사람들은 모르지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나던 시기 당신은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죠. 하지만 그 당시 당신은 약자였기 때문에 그 욕망과 자신의 뜨거움을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던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알던 인물로 그 사람만큼은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불꽃이 숨어 있는지 알았죠. 두 사람은 마치 사슬로 매인 것처럼 서로에게 집착하고 아끼고 또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로 당신의 집안을 일으키러 간택을 받으러 가야만 했죠.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인생에 걸쳐 이 인연이 끊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별을 먼저 고한 것은 상대방 쪽이었습니다. 그는 서신을 보내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라고요.
그리고 그는 절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상대방은 아직도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존재가 당신의 마음속의 불꽃을 방해하게 된다면 자신이 떠나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신은 그 사람을 막을 수도 따라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랑도 사랑이었지만 해야만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랑이 가져다 주는 것은 고통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사슬 같은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패배자처럼 꿈을 버리지 않고, 그렇다고 당신을 영영 잃지도 않고, 반드시 당신이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가겠다고요. 그렇게 마음먹은 당신은 시간이 흘러 대단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을 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당신의 모습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이 사랑이란 것을 알까? 저렇게 가차없는 사람도 사랑이란 것을 해보았을까?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어도 그 사람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둘 다 서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불공을 들이며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 또한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옛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서로에게 사슬처럼 묶여있던, 서로에게 벗어날 수 없던 그 이야기들 말이죠. 둘은 종종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뿐이며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그렇지만 마음속의 꿈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화법은 매우 완곡했고 누가 듣는다면 그저 선문답을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오가는 선문답 속에 담긴 이 사람의 진의를 말이죠. 당신이 눈을 감았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을 걱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아야 할 텐데,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지만 그래도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두 어깨에 내려진 짐이 무거웠어도 당신은 불꽃을 태웠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단지 한 줄기 바람 같은 선문답일지라도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에 달려온 이 삶이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순 없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사랑은 상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당신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3번 분도 모르는 3번 분이 살던 조선시대에 어떤 옛날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3번 분은 먼 이국의 땅에 사는 달과 같은 여인과 사랑을 했다고 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3번 분은 평생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지만 딱 하나 예외가 있었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주고 베풀고 싶었던 것, 그것은 사랑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교역을 하던 어느 먼 나라에 그 여인이 살았어요. 그 여인은요, 일찍 남편을 사별한 젊은 여인이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참 드물게도 남편을 여인 뒤 홀로 상단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도 참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고구려로 가져갈 근사한 물건을 가지러 그 상단에 들르면 영락없이 그녀에게는 당하고는 했어요. 도무지 어떤 수를 써도 이 사람에게 아주 인색한 대가 위에는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게 상당히 당신을 약오르게 했어요. 한 번쯤 이겨보고 싶은 상대, 그리고 한 번쯤 저 사람을 활짝 웃게 하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다. 그녀에게 시원치 않은 반응을 얻으면 당신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참 이상하죠? 당신은 평정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도 그녀에게 거절을 당할 때마다 당신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참 당신으로서는 드물게도 당신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당신에게 거절당하면 무엇보다 아프다고. 어째서 당신이 그런 상대일지 모르겠다고. 당신을 감동시켜보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술자리를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깐깐한 것 같았던 두 사람은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모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소꿉장을 주워다 장사를 한 이야기, 혹은 아이들에게 조약돌 몇 개만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둘 다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은 생각보다 훨씬 닮은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쩌면 본질적으로 같은, 성별만 다른 두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둘은 이야기를 할수록 서로에게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여태까지 인색할 정도의 대가를 주면서도 계속해서 그에게 어떤 제안을 했던 건 그녀가 당신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계속해서 약올라하는 당신의 표정이 너무나 좋아서 그랬다고 말이죠. 당신은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모습조차 좋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흘러 그 마음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강해졌습니다. 당신 또한 사별한 여인을 조선 땅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집안에서 준 정혼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녀와 하나가 되고 싶은 생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녀에게 하자 그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여태까지 당신에게 들은 답 중 가장 어리석고 가장 이득이 되지 않는 답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모험을 해야 한다고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잘 도우라고 말이죠. 두 사람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둘은 서로에게 완벽한 동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이 결정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돈은 버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꽤 가차 없었지만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고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 다 나이가 들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었을 적에도 두 사람 다 어떤 내기 같은 것들을 하며 키득거리며 아이처럼 장난을 치다 눈을 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번을 뽑은 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4번분도 모르는 4번분이 살던 조선시대에 당신의 사랑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들렸던 여러분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자리에 누워 들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당신에게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에게 사랑은 그저 열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소 어리석어 보인다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어쩌면 당신의 모든 것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당신과 당신의 상대방은 집안 어른들의 주선으로 만났습니다. 실은 이런 경우에 사달이 나는 경우도 많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는 순간 우리가 정말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것에도 너무나 행복했죠.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그녀처럼 나를 감싸 안아주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평온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녔죠. 그녀는 어디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항상 두 사람의 의견을 잘 조화롭게 섞어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따금 그녀가 예 혹은 아니요라고 어느 쪽으로 말하는지 헷갈렸지만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먼 절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 같아서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당신은 목표를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의 당신과 나중의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어느 날 그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이 난다고 말이죠. 그건 당신이 두렵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든 그 검이, 당신의 그 사나운 기운들이, 당신의 그 맹렬함이 어느 순간 당신에게 돌아와 우리를 해칠 것만 같아서 두렵다고 말이죠. 당신은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를 떠올리면 마치 절에서의 풍경 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든 검을 생각해보니 정말로 이대로라면 큰일이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풀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야심을 어느 정도 감추는 것이 결국 우리 둘의 사랑 그리고 우리 둘의 삶을 위해서 더 많이 돌아오게 될 때가 있다고 말이죠. 당신은 한참 고민해 본 뒤 그녀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마치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정치에도 어떤 것에도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을 바라보던 시선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을 상관하던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에게 들이밀어질 어떤 검들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그녀처럼 자신에게서 어떤 평화로운 느낌을 받길 원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오래오래 사는 것. 당신은 어쩌면 자신의 야망보다는 그녀와 평범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지막 삶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평온한 사랑은 다시 찾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은 마지막까지 하나였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마음에 단순히 평화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평온하게 보였던 당신들의 생애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간절한 몸부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풍경 소리가 숲속에서 멀리 울려 퍼지듯이 당신들의 사랑 이야기도 바람을 타고 멀리 흘러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5번 분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